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거나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지금이다 라고 하는 급등 관련 기업을 몇몇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원남자입니다. 이번 주에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급도 사실 이상하게 꼬이는 게 많았고 테마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동성이 심했던 장이고 또 이상한 거래원들이 지속적으로 누르는 힘에 대형주도 힘을 못 쓰다가 아주 정신을 없게 만드는 12월의 시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양도세 해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되었지만 더욱더 개인들의 수급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꼬였던 2023년의 마지막 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샷다운을 내려야 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은 12월 마지막 주에는 거의 종료가 되고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발라먹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방향으로 눈치를 보면서 째려보고 있는 중인데요. 12월 24일, 25일에는 크리스마스를 즐겨봅시다. 공부를 해도 좋고요. 특히 주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반가운 사람 혹은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아마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저출산 관련한 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 아니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로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정도인데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발표하겠다 아니면 대책을 세우겠다 라고 한 만큼 아마도 이 관련주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 26일 화요일 일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정은 배당주 매수 시한이기 때문에 배당주의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배당만큼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현금을 꽉 쥐고 다음 해를 기약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입니다. 배당에도 배당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떼가기 때문에 본 것도 없는데 자꾸 때가 월급도 안 늘어나는데. 두 번째 일정은 통계청에서 저출산 관련 지표를 첫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화요일 일정부터 저출산 관련 일정을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가 사실 TV나 유튜브에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 찬반 토론이 계속해서 나뉘고 있는데요. 환경을 만들고 둘을 놓던 셋을 놔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저출산 관련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업,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정도를 꼽아드리지만 저출산 관련 기업에 아마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끝나게 될 2023년 마지막 저출산 관련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을 한번 볼게요. 아마 2030 세대라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40대는 아마 아시겠죠? 동방신기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 기업으로 SM, YG엔터, 하이브 정도가 마지막 산타랠리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일정에 대한 매매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블랙핑크 때문에 강하게 대인 적이 있거든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검사 인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꾸 정치색을 드러내고 편을 가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방통위 인사청문회 때 나타난 특징을 보면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거나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지금이다 라고 하는 급등 관련 기업을 몇몇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주로 IMBC, YTN, KNN, SBS, IHQ, 한국경제TV, 콘텐츠리중앙, 애니플러스 정도에서 과거 데이터를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 일정이 있는데요. 신당 창당일지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어줄지는 저는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감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일정의 관련주를 말씀드리면 넥스트아이, 삼보산업, YBM넷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월 말로 갈수록 재료 소멸에 대한 영향이 특히나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는 비중을 절대로 크게 실지 마시고 자꾸 막 한 방을 노리려는 습관을 최대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꼭 하시고요. 장이 열리는 2023년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12월 28일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날의 첫
첫째 일정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도 로봇 관련 법안 제정과 더불어 여기에서 또 저출산 관련 예산안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ES 2024까지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SPG, 그 다음에 수술용 관련 로봇 기업인 큐렉소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후 상장까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마도 이 날에는 제약주들이 마지막 피날레보다는 눌림이 나오면서 기대했지? 하지만 물렸죠? 라는 놀림을 보여주듯 시장을 누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개장일에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제발 하지 마라. 관련된 기업으로는 당연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12월 29일에는 금요일이에요.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호가가 움직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날은 공부를 하든 쉬세요. 쉬었다 내리겠습니다. 굿바이 2023년 한국시장 내년에도 잘 부탁해. 수고하셨습니다.